그리고 환자를 보실 때 고민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질 검사를 할 때 꼭 공복 검사를 해야 되는가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서 공복 시 혈액 검사를 권하는 것 같은데 실제 노인인 경우에는 공복이 길어지게 되면 힘드신 경우가 많아서 혈액 검사를 공복 시 하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유럽 동맥경화학회의 권고를 보면 지질 검사는 공복 시보다 비공복이 더 적합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복 시에 비해 비공복 시에 임상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비공복 시에 중성지방은 좀 증가할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하게 보는 총 콜레스테롤이나 LDL 콜레스테롤은 큰 차이가 없거나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공복시 혈액검사로 지질 검사를 했을 때는 기준을 다르게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반드시 공복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성지방의 경우에는 공복과 비공복 시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440을 넘는 경우에는 공복시 체열을 고려할 수가 있겠고 중성지방이 880을 초과하면 췌장염 위험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증내 2번을 보겠습니다. 63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에게 스타틴, 아스피린이 필요할까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고 LDL 콜레스테롤은 130이신 분입니다. 이분을 큐리스크3 리스크 캘큘레이터에 계산해 보면 아시안으로 가정하고 캘큘레이터를 계산해 보면 10년 ASCVD 리스크가 12%가 나옵니다. 12%이기 때문에 일단 스타틴 복용 고려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카로티드 도플러에서 아세로마가 발견되었고 코로나리 CT 안지오에서 플락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인종을 반영한 10년 ASCVD 리스크도 10%가 넘고 플락도 발견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스타틴 사용은 권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점은 관상동맥이나 경동맥에 무증상 죽상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과연 스타틴 처방 외에 다른 것들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리 칼슘 스코어가 높을수록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코로나리 하트 디지즈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카로티드 플락 스코어가 높을수록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스트로크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리 CT 안지오에서 논옵스트럭티브한 스테노시스가 발견이 된 경우에도 노말에 비하면 ASCVD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LDCT를 찍어보면 관상동맥에 석회화가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NLST 연구는 흡연자에서 폐암 검진의 유용성을 본 연구입니다. 폐암 검진을 위해서 로도즈 렁CT를 찍었을 때 발견되는 코로나리 아테리의 칼슘의 수치를 정량적 스코어가 아니라 비주얼로 마일드, 모더레트, 헤비 정도로만 봐도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아트 디지즈 데스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사 스코어라고 코로나 아테리의 칼시피케이션 이 스코어를 가지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를 같이 평가하는 툴도 있습니다. 증내 이번 경우에는 10년 ASCVD 리스크도 10%가 넘고 카로티디와 코로나리 CT 안지오에서 플락이 있기 때문에 스타틴은 우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스피린까지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에서 이스케믹 이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케믹 이벤트라는 것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처럼 언스테이블 플락이 럽처가 돼서 플레이트리 어그라디에이션이 돼서 이스케믹 이벤트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스케믹 스트로크처럼 엠볼루스가 막거나 또럼부스가 막아서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를 이스케믹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케믹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 플락은 럽처가 잘 될 수 있는 벌러로 부르는 플락입니다. 즉 unstable 플락인데요. 관상동맥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는 플락은 럽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하게 루멘을 좁아지게 해서 이스케미아를 일으켜서 심텀을 나타나게 되는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그런데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은 플락이 럽처가 돼서 트롬보스가 생겨서 코로나리 아테리를 토탈 옵스트럭션 또는 니어 토탈 옵스트럭션을 일으켜서 급성으로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을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관상동맥 질환은 크게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혈성 사건이 없었던 죽상동맥경화성 환자, 즉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 아니라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이 있었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 사용에 따라서 예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허혈성 사건이 있었던 죽상동맥경화증 환자, 즉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과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있었던 경우에는 아스피린 사용에 따라서 예후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허혈성 사건이 없었던 죽상동맥경화증 환자에서는 아스피린 사용이 예후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리 CT 안조에서 발견된 non-obstructive 스테노시스, 즉 1에서 49% 사이의 스테노시스가 있는 플락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에서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 아스피린 사용은 심혈관 사건 위험과 관련이 없었고 도리어 저위험군에서는 심혈관계 사건이 아스피린 사용군에서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스타틴 사용은 고위험군에서 심혈관 사건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스타틴은 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이나 플락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베너핏이 있지만은 아스피린의 경우에는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나 이스케믹 스트로크처럼 혈관이 급성으로 막히는 이스케믹 이벤트가 있었던 경우에만 효과가 있고 이스케믹 이벤트가 없었던 경우에는 효과가 없으면서 부작용만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펌 레지스트리라고 코로나리 CT 안지오를 찍은 분들을 롱텀 팔로업한 코호트 스터디 결과를 보면 스타틴 사용 여부에 따라서는 예후 차이가 났지만은 아스피린 사용 여부에 따라서는 예후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프란시스 하트 스터디라고 관상동맥 칼슘 점수가 높은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RCT 결과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스타틴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스타틴을 사용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은 ASCVD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플락이 있는 경우에는 스타틴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면서 아스피린은 이스케믹 이벤트가 있었던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로티드 도플러나 코로나리 CT 안조에서 발견되는 플락을 스타틴으로 치료하면 이 플락의 크기가 줄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을 사용하면 플락의 크기가 리그레션 될 수도 있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준 RCT들을 서구에서 시행된 RCT를 보면 아톨바스타틴 80mg, 로스바스타틴 40mg처럼 아주 고용량의 하이 인텐시티 스타틴을 사용했을 때
플락이 리그레션 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를 보면 중등도 강도의 스타틴만 사용해도 LDL 콜레스테롤을 40% 이상 충분하게 줄일 수가 있고, 인트라바스큘러 울트라손으로 발견된 관상동맥의 죽상경화반이 아톨바스타틴 20mg, 로슈바스타틴 10mg 정도만으로도 이 죽상경화반이 크기가 감소하는 대행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에서는 중등도 강도의 스타틴 용량도 적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내 입원 환자를 보면 스타틴 사용은 필요하고, 이분은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이나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없었기 때문에 아스피린 사용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타틴은 로슈바스타틴 10mg 이상, 아톨바스타틴 20mg 이상, 피타바스타틴 4mg 정도의 인텐시티만으로도 플락을 안정화시키고 리그레션 시킬 수 있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병용요법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치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스타틴을 써도 LDL 콜레스테롤 치료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에제티니비를 병용하는 것을 권고하였고, 스타틴 치료에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에제티니비를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시행된 유토피아 연구를 보면 75세 이상이면서 LDL 콜레스테롤이 140 이상인 일본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이어터리 카운셀링과 에제티니비브 단독요법을 비교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 에제티니비브 단독요법이 ASCVD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고려할 점은 카디악 이벤트나 세레브로바스큘라 이벤트는 감소시켰지만은 올코즈 모탈리티는 감소시키지 못하였고, 에제티니비군이 약간 더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관상동맥이나 경동맥에 플락이 있거나 ASCVD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스타틴을 1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하는 것이 좋고, 그런 분들 중에서 스타틴을 복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에제티니비를 대안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타틴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성지방이 200 이상이면은 페노파이브레이트 같은 파이브레이트 병용요법도 가능하겠고, 스타틴과 파이브레이트 병용 시에는 근병증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되겠고, 사구체 여과를 팔로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1년 CVD 예방을 위한 유럽 신장학회 가이드라인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징적인 것이 연령군에 따라서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환자 범주에 따른 치료 목표를 보면 50세 미만이나 69세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ASCVD 예방을 위해서 혈압을 140 미만으로 우선적으로 감소시키고, LDL 콜레스테롤도 100 미만으로 우선적으로 감소를 하고, 강화된 추가 목표를 제시해서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70 미만으로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권고하였고, 초고위험군의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55 미만까지 감소시키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인 노인군에서는 SBP를 140 미만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을 100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권고하였지만은 환자의 노쇠 정도와 코로나리 아테리 칼시피케이션인 칼슘 스코어링이나 카로티드 플락 등 추가적인 위험 요인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약물 사용을 고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네, 이상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틴 복용이 권고되는 경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에 크게 관계없이 2차 예방을 위해서 스타틴 사용이 권고가 됩니다. 10년 심혈관 위험도가 10% 이상인 경우, 특히 이 리스크를 계산할 때는 인종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큐리스크 같은 평가 도구를 사용해서 10년 ASCVD 리스크가 10% 이상인 경우에도 스타틴 사용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지혈증 치료의 보험 구조 기준인 2013년 ACC 기준에 따라서도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검사인 코로나릭 CT 안주호나 카로티드 도플러 등에서 아세로스크로시스나 플락이 발견되거나 로도즈 렁 CT에서 관성도면 석회화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스타틴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경우에는 특히 7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70세가 안 되더라도 노쇠하신 분의 경우에는 이미 ASCVD가 발생한 경우 같으면 스타틴을 지속하는 것이 권고가 됩니다. 그런데 1차 예방을 위해서 새로 스타틴을 처방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위험 요인인 코로나 아테리의 칼시피케이션이 있는지, 카로티드 도플러의 플락이 있는지 등 다른 추가적인 위험도를 고려하고 이분의 남은 여명과 평생 혜택이나 동반 질환 등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약물 사용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틴을 처방할 때는 이미 ASCVD가 발생한 경우에는 로슈바스타틴 10mg 이상, 아톨바스타틴 20mg 이상, 피타바스타틴 4mg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지만 ASCVD가 발생하지 않은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1차 예방으로 로슈바스타틴 5mg도 가능하겠고 아톨바스타틴 10mg도 가능하겠고 피타바스타틴 2mg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질 검사를 위해서 반드시 공복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ASCVD 예방을 위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금연과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